안녕하세요. 저희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김은진입니다. 저는 19학번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뭔가 이 과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제가 왜 논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생기부 관리를 정말 안 했어요. 고등학교 3년을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수가 없는 생기부인 거예요. 뭔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시로 가야 되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더라고요. 내신과 논술 시험만 보는 이거다 해가지고 논술을 저는 6년수를 처음부터 썼어요. 재수를 했는데 해적 때도 6년수를 쓰고 재수할 때도 6년수를 써서 논술에 올인한 케이스입니다. 현역 때도 6개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도 여기 하나만 붙었거든요. 그만큼 논술은 이원 부담이 좀 큰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택하기 전에 내가 정말 글 쓰는 자신이 있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정말 글 쓰는 전형이 특출나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원수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학교를 선택을 하려고 했고, 논술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 자체가 좀 논술 시작을 다소 늦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가 저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동국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많이 뽑는 과나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많이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써보자 해가지고 미컴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현역 때도 한 6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고 재수를 할 때도 여름방학 한 6월, 7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총 준비한 기간 거의 1년 인생이죠. 제가 논술을 준비했던 법은 1대 다 과외 느낌으로 선생님 한 분에 학생 한 6, 7명 소수로 했었어요. 저희는 논술을 첨삭을 받을 때 모두의 것을 모두와 함께 공유해서 내 글을 모두가 읽고 선생님이 그 앞에서 막 내 글을 까시고 그런 식으로 논술 준비를 했어서 그게 힘들었어요. 너무. 근데 그렇게 좀 욕을 먹고 고칠 수 있어야 맞아.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7월 말부터 언니와 다르게 대형 논술학원을 다녔어요. 한 강의에 거의 100명 정도 친구들이 있고 문제를 풀고 있으면 고교 선생님들이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첨삭해주시고 리라이팅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길이겠거니 하고 따라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논술학원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논술만 하는 날을 정해서 가고 싶은 학교에 모범 답안 필사를 하거나 그동안 썼던 거 리라이팅을 하고 준비를 했고, 저는 아예 논술을 시작을 할 때부터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할 건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사할 거랑 리라이팅 할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논술을 준비하면서는 선택과 집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정말 글 쓰는데 재능이 있고 신이 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다니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혼자서 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가 정해진 친구라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이스가 전혀 없는데 나는 학원 안 다닐래, 이런 마인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팁과 조언과 자료가 너무 많아요. 학원을 다닐 여유나 시간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요즘 논술도 인강이 돼요. 인강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EBS 같은 데도 있어요. 모범 답안 작성하는 논술, 그게. 일단 논술은 학교마다 논술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 있어요.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짝짝짝 뽑아서 최근 한 3에서 5개년치는 다 무조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쓰기 전에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첫 문단에 이런 말을 쓰고 어떻게 글의 방식을, 전개 방식을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이런 걸 정리하는 개요 연습이 조금 필요하고요. 저는 논술 꿀팁이라고 하면은, 제가 7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논술로 대학을 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필사랑 리라이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없어도 리라이팅만큼 꼭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논술을 단독으로 논술만으로 준비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술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진짜. 내 내신, 내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운이 좋게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인드로 논술에 너무 많은 카드를 써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무조건 논술을 지원을 하실 때는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6년수를 이렇게 지른 이유가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끝까지 했고요. 논술을 떨어져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정시 성적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요. 정시를 끝까지.
논술은 정말 위험한 전형이기 때문에 고민과 그런 걸 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웬만하면 논술 최저가 있는 전형 학교들을 추천해요. 경쟁률도 조정이 되고 논술 최저를 맞춰야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기 때문에 목표하는 것과 비슷한? 논술이라는 전형이 되게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전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일단 마무리하면서 이제 동국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나 기출문제 제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저희 학교 문제 자체가 수능 교재랑 연계율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저는 시험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나는 너무 논술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다. 논술 전형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수능 교재랑 연계된 국어 공부하시면서 논술을 병행하시면 더 그 시너지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있으니까 수능 공부를 게을리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장조차 못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 논술을 준비를 하신다면 긴장감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파이팅! 네, 저는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윤소정이고요. 저는 19학번 문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정시로 동국대에 입학했습니다. 와 대단해.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정시 그냥 모고 계속 풀다가 이건 진짜 부모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부모가 괜찮게 나와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저도 수시를 저도 내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2점대 초반이었는데 학생부가 거의 텅텅. 근데 또 그냥 학생부 교과로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데 정시로 가자 해서 해양 1학년 때부터 계속 저는 정시만 준비를 했죠. 제가 부모를 보고도 준비를 했으니까 되게 시간이 없잖아요. 거의 2달 남은 건데 그래서 저는 남들 막 한 5개년 막 풀고 한다는데 저는 진짜 딱 3개년만 풀었어요. 국어, 수학, 영어는 용모, 부모 최근거부터 차근차근 3개년 내려갔고 탐구는 3개년 빠르게 넘기고 이제 3개년 6구 빠르게 넘기고 이제 사설 안 풀고 저는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정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나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구나. 나는 3년 있는데 얼마나 여유로울까 하고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원은 열심히 다녔어요. 학원은 국영수를 다녔는데 학원에 다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영수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신을 하든 정시를 하든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다녀도 되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데 그리고 고3 때 이제 막 닥쳐서 공부할 때는 저도 계속 그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에서 낸 거고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걸 푸는 게 진짜 수능을 볼 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있었어요. 아리까리 할 때 어떻게 찍는지 궁금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 21번, 30번을 새로 내잖아요, 유형을. 그거 말고는 이제 다 유형이 돌고 도니까 수학은 그렇게 하고 막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유형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국어는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눠져 있고 문법, 화작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영어는 또 뭐 작문, 문법 그리고 뭐 주제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가원은. 왜냐면 그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거 물어보는 문제구나 하고 푸는데 그걸 알고 풀어도 이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많이 봐서 이것도 문법 그거 이 문제 그냥 하는데 못 풀어요. 다들 수시 쓰는 철이 지나면 저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멘탈 나가요. 확실히 나가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냥 준비를 해야 돼. 남들 놀 때도 얘네는 얘네 따로 이제 다 했으니까 노는 거고 난 안 끝났으니까 나 끝날 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본인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정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열심히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자기를 믿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버리면 수능은 잘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의심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공부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있다가 담임 선생님 지나가다 보면 너 공부 안 하니? 엄마도 집에서 뭐 그냥 잠깐 쉬고 있으면은 너 공부 안 하니? 이러고 친구들도 수시가 끝난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쉬는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은 뭐 수능 보는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의심은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난 잘 보겠지, 난 잘 볼 거야 해야지 공부할 의지가 생기고 또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고. 근데 수능 전전날인가 3일 전인가 일주일 안팎 남았을 때 진짜 미치겠는 거야 갑자기.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애들 시험은 끝났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수능이 일주일 남았는데 체감도 안 되고 근데 스트레스는 너무 받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애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고 집에 와서 그냥 자고 낮잠 자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나니까 공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압박감을 받을 때는 하루 정도 쉬거나 그냥 뭐 여행을 혼자 가까운 데 놀러 가거나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 하루는 놀아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되게 했다면 위험. 아니 놀아도 돼. 하루 열심히 하고 하루 놀고 하루 열심히 하고 하루 아니지 놀고. 아니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전날이나 전전날 망치고 아 이거 진짜 나는 감을 완전히 잃었구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실력은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온 게 다 실력이고 수능에서 잘 보고 못 보고는 그 전에 모의고사 본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나 그런 위기에 처할 상황이 온다면 이제 그때 자기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갑자기 멘탈이 나가든 내가 해온 걸 믿어야 돼.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시험 때까지 그게 결국 쌓여서 수능 점수가 되는 거니까 자기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1999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화작문을 푸는데 오래 걸렸어요. 남들 막 화작문 막 10분 만에 풀고 15분 만에 풀고 다음 거 넘어간다 하는데 저는 화작문 원래 한 20분 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패턴 맞춰서 그냥 막 남들 따라갈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느리게 푸는 문제가 있는데 남들 빨리 푼다고 자기 막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강박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시간 안에는 다 풀어야죠. 그건 맞죠. 수능 때 되게 긴장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장은 안 했어요. 영어를 망치긴 했지만 영어를 할 때 원래 좀 많이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번쯤 풀 때쯤 되게 졸려했는데 수능 날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단 긴장 덜하고 덜 떨리고 수능장 딱 나왔을 때 막 진짜 막 엄청난 해방감까지는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3교시 영어 시간에 그 한 명씩 있잖아요. 수험장에 빌런들이 한 명씩 있어요. 다리 흔들거리는 빌런이 있었는데 영어를 보는데 계속 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를 누가 앞에서 꼰 게 아니라 올려놓은 거 알죠? 그리고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근데 그게 진짜 소리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니까 뭐라고 안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신경 쓰이게 나는 거 있죠. 그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끝나고 누구냐, 저는 대체 누구길래 네, 끝났는데 끝나고 이제 나와서는 별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나와서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머니가 들려오셨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뭔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컥하지 않았고 뭔가 엄마가 해준 말이 와가지고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보고 왔는데 엄마가 더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막 그날 밥도 못 먹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감사하다. 나도 그렇게까지 긴장을 안 했는데 밖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이 됐던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원서 쓸 때 느끼는 건 진짜 이 가나다 군 정말 부셔버리고 싶어요. 진짜 나는 여기 학과 여기 넣고 싶고 여기 학과 여기도 넣고 싶은데 둘이 톡 겹쳐요. 다분을 쓸 데가 없어요. 가군에 이제 보통 이제 좋은 학교 좋은 과가 이제 있고 나군도 비슷한데 이게 꼭 겹치더라고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선배 있으면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진짜 딱 한 군에 하나밖에 못 넣으니까 뭐 다 해도 3장이고 이걸 진짜 자기가 열심히 찾아보고 검색하고 진짜 수능 점수 나오기 전부터 후까지 그냥 원서 쓰기 전까지 원서 마감 전까지 이걸 그냥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성적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이건 진짜 자기 정보 나름. 많이 찾아보죠. 저 컨설팅도 안 맡기고 제가 다 찾아서 한 거라 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 진학사. 맞아, 점수 맞아. 놓고 돌려보고 요즘 그런 거 잘 이거 돼 있잖아. 진짜 분석 자기 혼자 분석하고 전년도 그 수능 평균 점수도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막 보면서 이제 전년도 전전년도 다 전년도 찾아보고 전전년도 이 정도면은 커트가 되는구나 애매하구나 막 이런 거 다. 2학기 수학부 다 찾아보고 수학 얼마나 도는지 다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저 한 1시간 전에 넣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자기 수능까지 나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 계획 딱 세워놓고 그거 지키고 남들 뭐 따라가거나 휘둘리지 말고 그냥 자기 믿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정 씨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TV든 뭐든 다 어차피 들을 사람 듣고 듣지 않을 사람 듣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부족하다 하면 그냥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시면 시험은 그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한 만큼 수능은 나오면 좋겠죠? 그날 긴장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면 더 안 나오거나 찍은 게 맞거나 하면 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수능날 운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에서 쌓이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몽중의 이번 컨텐츠였고요. 모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능 때까지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파이팅! 후!